한덕수 대행도 지금 이런 구상을 하고 있다는 건데, 한덕수 대행이 그러면 실제로 이재명 후보와 맞붙었을 때 결과가 어떨지도 한번 여론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공정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6.5%, 한덕수 대행이 38.1%, 이준석 후보 7.8%, 3자 구도를 가정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오차가 이제 8.4%포인트 나는 거죠. 다른 국민의힘 지금 최종 두 후보보다 격차가 지금 제일 접전이라는 겁니다. 한동훈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이렇게 되고요. 김문수 후보는 46대 33이 나온다. 다른 조사도 좀 비슷한 추이입니다. 리서치뷰 조사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한덕수 대행, 이준석 후보의 3자 대결을 가정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48대 30, 18%포인트 차였는데, 이재명 후보와 한동훈 후보, 이준석 후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를 상정한 이 3자 구도보다 격차가 좁았다는 겁니다. 조현삼 부위원장님, 이 조사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아직 한덕수 총리가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것도 아니고 단일화를 이뤄낸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 결과만을 가지고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지금 보수 쪽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가장 앞서 나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여론조사처럼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부분도 본인께서 직접 이번 대선판에 등판을 하고 여러 가지 국민들로부터 검증받는 절차를 거친다면 글쎄요, 이 지지율이 그대로 유지될 수가 있을 것인지도 아마 살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떤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상대 어떤 후보를 압도하는 결과를 낳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과연 빅텐트를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빅텐트의 성공 가능성은 내가 이 후보를 지지했을 경우 이재명 후보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명확하게 보일 때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아직까지는 격차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거론되고 있긴 한데, 빅텐트에 합류할 그런 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사실 빅텐트가 성공하려면 한덕수 총리만으로는 부족하죠. 지금 세 번째 후보로 나와 있는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도 그 빅텐트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과연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떠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더라도 그건 좀 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결국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빅텐트를 통해서 반 이재명 단일화 후보 한 명만 내세워야 된다는 건데, 지금 한덕수 대행 주변에서 국민의힘에 입당한 뒤에 단일화를 할지 아니면 당 밖에서 먼저 단일화를 하고 갈지, 이걸 두고 의견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노무현 후보 때 정몽준 의원하고 단일화했습니다. 당 바깥에. 지금은 후보가 지금 오늘로 두 분 결정이 되고 5월 3일인가에 한 분 되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들어가서 뭐 당에서 거기다 끼어드는다는 것도 이게 맞지도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노무현 정몽준 그 프레임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단일화하는 게 아니라 일단 무소속 출마를 한 다음에 단일화하는, 제 생각은 좀 그게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입당을 해서 우리 후보로 등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어차피 기호 2번으로 등록을 해야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그래야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덕수 총리께서도 입당을 먼저 하고 단일화하는 것이 당당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사례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호 대변인님, 그때는 당 밖에서 단일화한 것이고, 아니다, 입당 후에 단일화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어떤 게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 정대철 회장과 그 김기현 전 대표의 말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다. 예, 정대철 회장의 말씀은 이미 지금 치러지고 있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그러니까 전당대회까지 가는 그 과정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후보로 뽑히는 것은 그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늦었다라는 말씀이고, 지금 김기현 전 대표의 그 말씀은 아마도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뽑히고 나면 그다음에 한덕수 대행은 일단 무소속으로 출마 선언한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그 단일화하는 그 과정에서 결국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그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노무현 정몽준 그 당 밖에서 단일화라는 것은요. 그때도 두 당이 다 있었어요. 한쪽은 민주당 이름이 정확히 민주당이었나? 여기 이제 국민통합 21. 예, 그 후보 양당 후보로 나온 상태에서 단일화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한덕수생이 지금 만약에 출마를 하신다면 무소속으로 나왔을 때 무소속으로 선거운동을 계속할 수는 없어요. 짧은 기간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조직이나 인력이나 뭐 경험이나 뭐 자금이나 이런 게 없으면 올해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반기문 총장도 그래서 며칠 8일 만에 이제 그만두신 것이었어요. 네. 근데 결국은 이제 5월 10일, 11일 후보 등록 이전까지는 단일화가 끝나서 만약에 누가 되던 국민의힘 후보로 후보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장일 변호사님, 마지막으로요. 한대행이 사퇴를 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왜냐하면 지금 한대행 위에 사표를 처리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이게 법적으로 무슨 첨예한 문제가 걸린 게 아닙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본인이 직접 결제하면은 결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뭐 논란이 없고 설령 결제가 안 되더라도 공직선거법에 의하면은 자신에 대해서는 기관에 사직원만 접수시키면은 수리가 안 되더라도 출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렇군요. 이게 황운하 판례라는 사례. 그 사례에서도 사직원만 접수된 상태에서 출마할 수 있다고 재확인이 됐었기 때문에 저거는 전혀 논란거리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